실전에서 가장 강한 무술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무술이 가장 강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무술과 싸움을 피하지 않는, 다시 말해 도장 깨기를 실제로 하고 다닌 무술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무협 영화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은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뿌리내린 그레이시 주짓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년 전인 1920년대부터 실전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싸움에 뛰어들었던 그레이시 주짓수는 스포츠로 자리 잡은 지금과는 달리 어느 정도 타격이 가미된 무술로 출발했으며, 그레이시 가문의 이러한 노력들은 MMA가 자리 잡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레이시 가문의 실전 싸움 영상과 더불어 그들의 기나긴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셔츠 100장 나눔 이벤트를 지난 2주 동안 진행했는데 무려 3만 분께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뜨겁고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께는 이번 주부터 배송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체드 티셔츠의 정식 발매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좀 부담 없이 이 티셔츠를 입으실 수 있도록 가격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책정했는데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과거에 또 월드 클래스 킥복서 이성현 선수, 그리고 스턴건 김동현 선수의 제자로 유명한 고석현 선수를 또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스폰하지 않았습니까? 체드 판매 수익금으로 또 이런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드라는 단어에 상남자 그리고 알파메일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브랜드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는 상남자 두 분이 또 모델로 참여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헤비급 복싱 국가대표이자 또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헝크 김영규 선수와 맨주먹 파이터이자 또 프로 MMA 선수로 활동 중인 무패의 고등학생 파이터 한마바퀴 조규준 선수가 또 모델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체드 티셔츠 시리즈는 한정된 수량만 제작했으니 이를 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드 티셔츠 구매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너무나도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영상 이어서 바로 보시죠. 먼저 그레이시 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에다 마치오라는 인물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근대 유도의 창시자인 가노 지고로의 제자 마에다는 유도의 강함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실제 싸움에 뛰어들었고, 미국, 쿠바, 스페인,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그 강함을 증명했죠. 이후 브라질에 정착한 마에다는 체육관을 통해 유도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무술 고수들에게 연전연승을 거두자 그의 이름은 브라질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마에다의 정착을 도운 사람이 가스탕 그레이시라는 인물이며, 그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주짓수의 창시자 중 하나인 카를로스 그레이시입니다. 사연은 간단합니다. 15살 무렵 아버지 소유의 서커스 공연을 보러 간 카를로스. 그는 서커스 내 프로레슬링 매치에서 마에다가 거구의 남자를 쓰러뜨리는 걸 목격했고, 매일같이 싸움만 일삼던 카를로스는 신기에 가까운 움직임에 금방 매료되었죠. 이를 계기로 유도를 배우기 시작한 카를로스는 마에다의 제자들까지 찾아다니며 무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고, 이후 형제들과 함께 실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현재의 주짓수인데요. 체격과 스타일에 좌우되지 않는 최강 무술을 만들고 싶었던 카를로스는 길거리 싸움을 비롯하여 다양한 고수들과 실제 대결을 거듭했고, 실력 향상과 더불어 주짓수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레이시 챌린지입니다. 이 그레이시 챌린지라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말 그대로 도장 깨기입니다. 당시 그레이시 챌린지를 알리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건 카를로스는 얻어 터지거나 팔이 부러지고 싶다면 도장으로 찾아오라는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사용했고, 레슬러, 복서, 가라데가 등 다양한 고수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죠. 여기서 큰형 카를로스와 함께 주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힉슨과 호이스의 아버지인 엘리오 그레이시인데요. 형제들 중 유난히 왜소하고 허약 체질이었던 엘리오는 오히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제압한다는 주짓수의 기본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으며, 주짓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주짓수의 대표적인 관절 기술인 기무라는 엘리오 그레이시와 기무라 마사이코라는 유도 선수와의 대결에서 기무라가 엘리오의 팔을 부러뜨리는 장면을 보고 지금과 같은 명칭이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이시 챌린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희귀한 영상들 모아봤으니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먼저 그레이시 하면 바로 처음으로 떠오르는 인물이죠. 초창기 UFC를 지배한 호이스 그레이시입니다. UFC 토너먼트에서 3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호이스는 평범한 체격에도 불구하고 무제한급의 거구들을 모조리 박살낸 선수입니다. 그런 호이스가 쿵푸 도장을 깨기 위해 쿵푸 고수와 룰이 없는 무규칙 격투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잔발로 접근하는 호이스, 나름대로 쿵푸 자세를 잡아보지만 겪어보지 못한 압박감에 공격을 내지 못합니다. 앞발차기로 반응을 체크하는 호이스, 시선을 분산시킨 다음 테이크다운으로 이어지는 주 패턴인데요. 같은 움직임이 나오자마자 백을 잡는 데 성공하고 그대로 무게를 실어주자 상대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초크 그립과 동시에 손목을 잡아주는 호이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리어네이키드 초크가 들어갑니다.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손바닥 치기로 여유를 부리는 호이스, 굳이 주먹으로 때리지 않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로 보입니다. 초크의 위험을 감지했는지 공간을 주지 않는 쿵푸 고수, 굴욕적으로 뺨을 얻어맞고 있지만 이를 타개할 방법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승기를 잡은 호이스는 주짓수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봅니다. 충분히 가지고 논 다음에서야 몸을 뒤집어 버리는 호이스, 초크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정없이 손바닥으로 가격합니다. 무심하게 백초크를 완성시키는 호이스, 그립을 강하게 조여주는 순간 곧바로 탭이 나오는데요. 아마 호이스의 UFC 경기를 보신 분들은 바로 이해하실 텐데 이것이 바로 호이스가 UFC를 지배한 그 공격 패턴입니다. 앞발을 들었다가 놓는 발차기 페인팅으로 거리를 깨트린 다음 순식간에 달라붙어 테이크다운으로 연결했고 이후부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플링의 맛에 철저하게 지배당한 쿵푸 고수였죠.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실전 대결이 아주 익숙해 보이는 호이스의 태도였는데요. 잔뜩 긴장한 듯한 상대에 비해 약간의 흥분감도 없는 호이스의 모습에서 이미 수많은 실전 싸움을 거듭해온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호이스보다 6kg이 더 무거운 또 다른 쿵푸 고수와의 대결입니다. 절권도 스타일의 쿵푸 고수인데요. 회수 동작에 중점을 두고 테이크다운을 경계합니다. 앞발로 시동을 걸어보는 호이스, 발차기로 거리가 가까워진 순간 어김없이 품 안으로 달려들고 허리를 싸잡는 데 성공하자 테이크다운으로 이어집니다. 필사적으로 브릿지를 쳐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호이스, 잡힌 목을 떼어놓기 위해 갈비뼈를 두들겨줍니다. 거듭되는 주먹 세례, 그립을 놓아주는 쿵푸 고수, 가슴까지 올라가자 압박이 거세지고 반복되는 브릿지 시도마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털어내려는 움직임에 훅을 걸어 차단하는 호이스, 부지런히 파운딩을 때려주며 일어나려는 상대방을 굴려버립니다.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대결을 만끽하는 호이스, 주짓수 강의 영상을 만들듯이 백초크를 단계별로 완성하고 보너스로 척추까지 때리던 이때 고수가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실전 대결답게 뒤꿈치로 척추를 가격하는 호이스, 안바에서 트라이앵글 초크까지 보다 다양한 기술들이 보여집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남았는지 끝내지 않고 마운트를 올라타는 호이스, 철저하게 공포감을 심어주며 주짓수의 실전성을 과시하고 가장 자극적인 자세에서 상대에게 황복 의사를 받아냅니다. 다음은 호일러 그레이시와 11kg이 무거운 가라데 선수의 대결입니다. 엘리오의 5번째 아들인 호일러 그레이시는 5승 5패 1무의 MMA 전적을 가지고 있으며 팬 아메리칸 챔피언십 2회, ADCC 3회, 세계 주짓수 선수권 대회 4회 우승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주짓수와 가라데 고수가 무술의 자존심을 걸고 한판 붙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시죠. 차렷 자세로 상대에게 파고드는 호일러, 싱글렉에서 더블렉으로 이어지는 태클에 허리를 잡고 버텨봅니다.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가라데 선수, 상체가 넘어가지 않자 순식간에 뒤를 낚아채고 잔뜩 움츠러든 상대에게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시도합니다. 머리카락을 쥐고 힘껏 두들기는 호일러, 이물 탭을 친 상황이지만 시합은 계속됩니다. 상체를 일으킨 순간 백초크로 연결하는 호일러, 너무나 극심한 기량 차이에 일방적인 폭행이 지속되고 파운딩이 쏟아지는 도중 또다시 탭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대결입니다. 차렷 자세에서 나름대로 태세를 갖추는 가라데 선수, 소심하게 옆차기를 날려보지만 오히려 테이크다운의 기회만 줍니다. 급한 대로 척추를 공격해보는 가라데 선수, 마치 일반인을 괴롭히듯 마음먹은 대로 요리하고 첫 번째 대결과 똑같은 양상이 펼쳐지자 그만 전의를 잃고 탭이 나옵니다.
다음은 페드로 사우어와 보디빌더 랜스 배철러의 대결입니다. 1994년에 펼쳐진 이 대결에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데요. 미국의 유타 지역에서 보디빌딩 챔피언에 오른 랜스 배철러는 어느 라디오에 출연하여 소신을 밝혔는데요. 그가 말하길 싸움은 힘과 체격이 전부이며 아무리 무술을 배워봤자 체급 차이는 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이 화제에 오르자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레이시 챌린지를 알게 된 랜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오히려 주짓수 고수를 두들겨 패주겠다며 당당하게 으름장을 놓았고 그레이시 측에서는 곧바로 페드로 사우어라는 인물을 출전시켰죠. 비록 그레이시 혈통은 아니지만 10대 시절부터 힉슨 형제들과 주짓수를 수련해온 사우어는 주짓수를 전파하기 위해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이주하였으며 주짓수 선생님으로서 세계적으로 너무나 인기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상대한 랜스 배철러는 몸무게가 110kg을 넘어가는 거구였으며 이 경기를 보기 위해 300명이 넘는 관중들이 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랜스는 서 있는 자세부터 어색한 모습입니다. 상당한 체격 차이에도 공격적으로 나서보는 사우어. 까다로운 무릎차기에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죠. 발차기가 계속되자 본능적으로 팔이 내려오는 랜스. 처음으로 일어난 펀치 공방에서 사우어의 잽이 얹힙니다. 그러나 무게 차이 때문에 밀려나는 사우어. 과감하게 던진 왼손 훅이 랜스의 안면을 강타하고 연이어 펀치 연타가 날아오자 테이크다운으로 이 상황을 타개합니다. 태클에는 성공했지만 물 흐르듯이 뒤집어버리는 사우어. 이를 다시 랜스가 뒤집어내지만 버터플라이 가드 때문에 중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감각적으로 자세를 지켜내는 랜스.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자 파운딩을 시도하고 끈질기게 따라붙는 사우어를 뿌리치며 상위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어렵지 않게 뒤집어내며 체급의 차이를 보여준 랜스. 엄청난 크기의 주먹이 사우어의 앞면으로 날아듭니다. 피가 낭자하는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우어. 눈을 찌르기 위해 팔이 펴진 사이 안바그립을 낚아채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잡았던 오른팔을 놓아줍니다. 다수 어수선한 상황에서 신경질적으로 일어나는 사우어. 심판 판단에 따라 경기는 사우어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다소 찝찝하게 끝난 이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측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랜스는 자신이 탭을 치기도 전에 사우어가 안발을 풀어주었지만 갑자기 심판이 난입하여 사우어의 승리를 선언했고 자칫 폭력 사태로 변질 것 같은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죠. 반면 사우어의 경우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승리를 따냈다고 밝혔는데요. 경기 이후 분이 풀리지 않은 랜스가 여러 차례 재도전을 거듭했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자신의 승리로 끝이 났으며 나중에는 랜스가 제발로 찾아와 사우어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이번 경기가 좀 석연치 않게 끝이 나긴 했지만 사우어의 경우에는 기술로 충분히 체급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격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힘과 체격이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대1 무승부로 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엘리오의 손자이자 호리온의 장남인 히론 그레이시와 배경이 알려지지 않은 싸움꾼의 대결입니다. 당시 히론 그레이시의 나이는 16살이었으며 영상으로 봤을 때 아마도 블루벨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루벨트면 화이트벨트 바로 다음 단계거든요. 블루벨트인 16살의 청소년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내보낸 그레이시 감은 진짜 자신감이 넘칩니다. 타격이 없는 규칙으로 진행되었는지 기싸움에 들어가는 두 선수. 도복을 잡고 흔들어보지만 히론의 무게중심이 단단합니다. 안목을 잡힌 상황에서도 어렵지 않게 떨쳐내는 히론. 매달리며 들어간 안다리 공격에 도전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하프가드에서 다리를 붙잡는 대신 브릿지를 시도하는 도전자. 이 틈에 가드 패스에 성공하는 히론. 선명한 화질은 아니지만 기초크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돌덩어리 같은 압박감에 움직이지 못하는 도전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버티지 못하고 탭이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대결입니다. 테이크다운을 걸고 싶은 도전자. 그나마 상위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런하게 안목을 노려보지만 모조리 방어하는 히론. 의미 없이 힘을 낭비하자 도전자의 체력이 빠집니다. 여유롭게 밧다리를 걷어내고 타이밍을 재고 있는 히론. 재빠른 몸놀림으로 상대의 품 안을 파고듭니다. 그대로 마운트까지 올라타는 히론. 1차전과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다른 기술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상대의 스윕을 고스란히 따라가며 백초크를 낚아채고 이마를 들어 공간을 확보하자 어렵지 않게 탭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그레이시 챌린지 중 화질이 괜찮은 경기들을 모아봤는데요. 비록 대다수의 선수들이 그래플링에 이해도가 없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었지만 그레이시 가문의 이런 과감한 도전들은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너무나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레이시 챌린지를 토대로 UFC가 출범했고 가라데의 실전성을 추구한 최배달, 최영재 총재의 정신으로 킥복싱과 K1이 탄생하죠. 그리고 프로레슬링의 실전성을 추구한 안토니오 이노키가 또 이종 격투기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으니 정말 말 그대로 실전 상황에서 강해지고 싶다는 이들, 싸움을 잘하고 싶다는 이들의 열망이 오늘날 세계인이 즐기는 격투기로 탄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격투기는 싸움과 다른 스포츠라고들 하지만 솔직히 그 기반 자체는 싸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원초적이면서도 자극적이고 또 재미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격투기 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차도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